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기간 중에 5차례 실시한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자체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였는 바, 이에 비춰 피고인 부부의 의뢰 또는 지시가 있었거나 피고인 부부와의 여론조사 관련 협의가 추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인 2021년 5월 14일자 자체조사에서도 응답한 사람의 숫자를 부풀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관해서 피고인 부부의 관여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김영선에 대한 공천요구 관철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서 앞서 본 표본 추출 방식 변경과 함께 표본값을 부풀리고 응답자 중 특정 연령 또는 성별의 응답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값을 수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공표용 여론조사 및 대선 면밀조사의 실시 경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와 만나기 전인 2021년 4월 18일경부터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하여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머니투데이를 통해 같은 해 7월 3일경까지 11차례 공표하였고, 다음으로 뉴데일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총 17번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뉴데일리를 통해서 공표하였는데, 뉴데일리를 통해 공표된 여론조사도 원래 머니투데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표하려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명태균은 14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프라임 경제신문을 통해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사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중 상당수는 대략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에 대선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이나 광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해야 잠재적인 고객이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련 증거에 따라 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2년 2월 28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9차례에 걸쳐 대선 면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각 여론조사 결과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이준석에게 공표, 보도 불가 자료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여론조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표본 추출 방식상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제4차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외부에 공표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실시되었는 바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여도 피고인 부부에게 유리한 정치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론조사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전달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여론조사의 경우 명태균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필요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미래한국연구소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부부의 의뢰나 피고인 부부와 협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추단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습니다. 6번째,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대상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총 58회의 여론조사 중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된 것은 공표용 10건, 비공표용 4건에 불과하고 특히 공표용 10건 중 5건은 공표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명태균은 위 여론조사 결과 중 일부를 피고인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송하였는데 피고인 또는 윤석열에게만 전달된 여론조사 결과는 단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계획도 없이 단지 그와 같은 여론조사가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되는 여론조사를 피고인 부부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들과 협의하에 실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 여의도연구소의 전 원장 지모 씨는 이 사건 여론조사에 관해서 자신이 받아보는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서모 씨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에 공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총 1131건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여론조사는 지상파 방송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력 일간지에 소개된 것도 아니고 매일 전국에서 수많은 기관 및 업체들이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하나에 불과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부터 9차까지의 대선 면밀조사의 경우 윤석열에게 유리한 표본 추출 방식을 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난 이후에도 여론조사 결과 중 일부만을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여부나 전달 범위, 전달 방법 등은 모두 명태균이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피고인 부부의 의뢰나 피고인 부부와의 협의하에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취지의 특별검사 측 주장에 배치되고 이러한 사정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명태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 내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추산하게 합니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이 보이는 이상 명태균이 한 이 사건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범위가 쉽게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7번째, 이 사건 여론조사의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김영선의 공천을 약속하였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 한모 씨, 이준석 등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하는 등 제21대 국회의원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김영선의 공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것이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윤석열도 김영선의 공천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한국연구소는 이미 언론사와 공동 발표를 전제로 하거나 그 영업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예정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바 윤석열이 김영선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준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검사 측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명태균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부부가 실제 김영선의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에 따라 김영선의 공천이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피고인 부부가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명태균이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준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하였는지가 쟁점인데 2022년 4월 28일경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2022년 5월 9일경 명태균과 이준석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및 같은 날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의 통화 내용에다가 윤상현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여론조사 내지 여론조사 비용을 김영선의 공천과 연관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부부가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실시해준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특별검사 측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는데 일부 주장은 생략을 하고 비용 집계표에 관련된 주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사건 비용 집계표는 명태균이 자신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치 판세를 분석해 선거에 도움을 준 공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실제 비용 청구의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 바 명태균이 이를 피고인 부부에게 실제로 제시하며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 부분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고 명태균이 이 비용을 청구한 대신 지속적으로 김영선의 공천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은 이 사건 비용 집계표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위 비용 집계표의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의뢰하지도 아니한 피고인을 상대로 정확하지도 아니한 비용 집계표로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명태균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 정치 판세를 분석하며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비용 집계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특별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검사 측은 피고인 부부가 명태균에 대한 여론조사 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다툼이 없고
명태균이 그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관련이 없음에도 원심인 명태균의 여론조사 비용 조달 경위를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있어서의 기부는 어디까지나 이를 수령하는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이익을 무상으로 향유하는지가 기준일 뿐 기부행위를 하는 자가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기부의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이나 범의 인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 특별검사 측의 주장은 타당해 보입니다. 끝으로 특별검사 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자신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특별검사 측이 드는 피고인과 명태균 사이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나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내용 등만으로 피고인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특별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는 앞서 본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지만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됩니다.